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은 돈에 대한 경제적 이론이나 투자 전략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금융 및 재정 관리에 접근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발간 후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그만큼 독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과 이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책의 주요 내용. 돈의 심리학은 단순히 재정적인 성공이나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경제적 결정이 논리적이고 수학적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경험, 그리고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책은 20개의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투자와 관련된 심리적 함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역사적 사례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독자에게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대해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금융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완벽한 정보나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복리의 힘을 통해 시간의 가치와 장기적 관점을 강조합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산 증식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는 종종 운과 타이밍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행복의 관계를 다룹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 선택의 자유, 정신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삶의 불확실성과 계획,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하는 태도, 즉 재정적 목표를 세우되 유연성을 유지하며 계획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공감. 많은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책의 내용에 큰 공감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심리적 측면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돈에 대해 갖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단순한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돈을 관리하고 자신의 재정적 결정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쉬운 설명과 실제 사례의 활용, 돈의 심리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저자의 쉬운 설명과 풍부한 사례 활용에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재정 입문서로 추천하는 이유는 경제나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경제적 개념을 설명할 때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용어를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미국 대공황, 주식시장 붕괴 등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독자가 실생활에서 돈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용적인 조언과 교훈책을 읽고 난 후 많은 독자들이 자신만의 재정적 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단기적 투자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복리와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자들이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도록 안내합니다. 독자들은 돈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는 저자의 메시지에 큰 영향을 받았고 자신의 재정 생활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로 가득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운과 타이밍에 대한 새로운 관점, 돈의 심리학이 다른 재정 서적과 차별화되는 점은 저자가 성공에 대한 정의를 재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투자에서 운과 타이밍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저자의 견해는 많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투자 성공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독자들은 투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는 특히 투자 초보자들이나 재정적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큰 위안과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재정적 독립과 자율성 또한 많은 독자들이 돈을 벌고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를 통해 재정적 독립과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책에서 강조하듯 돈은 삶의 선택을 늘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도구라는 점을 깨달으며 독자들은 자신의 재정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저자가 제시하는 조언들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나 투자 팁을 기대했던 독자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재정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이 책의 내용이 다소 평이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판은 책이 주로 미국 시장과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역사적 사건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많아 다른 국가의 경제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은 미국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독자들은 책이 감성적으로 돈을 다루는 접근법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실제 재정 관리나 투자에 필요한 논리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돈의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관리 기술이나 투자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책을 단독으로 재정 지침서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단순한 재정 관리 책을 넘어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심리를 깊이 있게 탐구한 책으로 많은 독자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자의 쉬운 설명, 다양한 사례 활용, 실용적인 조언은 이 책을 경제 서적 초보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입문서로 만들었으며 돈에 대한 심리적 접근은 기존의 투자 서적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일부 독자들에게는 내용이 평이하거나 일반적인 조언에 그친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재정적 성공을 위한 필수 전략보다는 돈을 대하는 우리의 심리적 태도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